어머니, 집들이 음식 30인분만 준비해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니? 30인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결혼한 지 15년 된 딸이 친정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올해 68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아왔고 착한 며느리로 좋은 엄마로 살려고 애써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서러웠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마당에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둘째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다 카톡으로 하는데 딸이 직접 전화를 하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했죠. 엄마, 나야.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좋아 보이네. 엄마, 언니네 새집 이사했잖아. 다음 주 토요일에 집들이 한대. 딸의 언니, 그러니까 제 큰딸 은영이 말입니다. 은영이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아요.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집들이 하는구나. 좋겠다. 새 집에서 잘 살겠네. 근데 엄마, 딸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걸 전해야 할 때 그런 톤이죠. 엄마는 다 압니다. 왜? 무슨 일인데? 언니가 그러는데 집들이 음식을 좀 해달래요. 친정에서. 처음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딸이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친정 엄마가 음식 좀 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그래, 알았어. 뭘 해갈까? 잡채? 아니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LA 갈비찜? 엄마, 그게. 딸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인분이래요. 언니 시댁 식구들이랑 신우이네 가족들까지 다 온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30인분? 언니가,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 못 하신대요. 허리가 안 좋으셔서. 그래서 친정에서 해달라고 하셨나 봐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인분이요? 집들이 음식을 30인분이나 친정 엄마한테 해오라고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한 번쯤이야. 딸 새집인데 뭐 좀 해주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죠.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큰딸 은영이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변했어요. 아니, 변했다기보다는 시댁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새댁이 시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은영이는 너무 지나쳤어요. 명절 때도 친정엔 잠깐 들렀다가 가고 시댁에서는 사나흘씩 있었어요. 친정엄마 생신날도 시댁 친척 모임이 있으면 그쪽을 택했고요. 엄마, 미안해.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셔서. 은영이는 늘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음식까지 해오라니요. 그것도 30인분이나.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은영이가 집들이 음식을 해오래요. 30인분을. 남편은 신문을 보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30인분? 그게 무슨 소리야? 시댁 식구들 다 온다나 봐요. 근데 시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친정에서 해달라고 했대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안 해주면 되지. 무슨 집들이를 30명씩이나 불러놓고 친정 엄마 보고 음식 해오라고 해? 그래도 딸인데. 딸이면 다야? 당신 손목도 요새 안 좋잖아.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데 30인분을 어떻게 해?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손목 관절염이 심해져서 병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칼질만 오래 해도 손목이 붓고 무거운 냄비를 들면 통증이 심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딸이 시댁에서 미움받을까 봐요. 친정에서도 협조를 안 해주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요.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입니다. 결국 저는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30인분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사상 차리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메뉴부터 정해야 했어요. 은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영아, 뭘 해갈까? 메뉴 좀 정해줘. 엄마, 시어머니가 잡채랑 LA 갈비찜 그리고 전 종류 좀 해오면 좋겠대요. 아, 그리고 과일도 좀 예쁘게 준비해 달라고. 전화를 끊고 계산을 해봤어요. 잡채 30인분, 당면 3kg, 각종 야채, 고기. LA 갈비찜 30인분, 갈비 10kg는 넘게 필요하겠네요. 전 종류,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과일 30명이면 과일만 해도 10만 원은 들겠어요. 대충 계산해도 재료비만 80만 원은 넘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재료비는 누가 대? 그야. 내가 내야죠. 은영이네가 안 줘? 딸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당하고 산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평생 당하고 살았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도 자식들 키울 때도 늘 제 것을 내어주고 양보하며 살았어요. 그게 여자의 도리고 엄마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억울했습니다.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큰 시장으로 갔죠. 재료가 싱싱해야 하니까요. 야채 가게에서 팔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고요. 어머, 정숙이 아니야? 돌아보니 중학교 동창 경이었어요. 경이야, 오랜만이다. 여긴 왜? 아들 생일이라 미역국 끓이려고. 너는? 나, 딸 집들이 음식 좀 해야 돼서. 아, 큰딸? 새집 이사했다며? 좋겠다. 응. 말을 흐리는 저를 보고 경이가 물었어요. 근데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정수가 우리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야. 내가 몰라. 무슨 일 있지? 결국 저는 경희에게 다 털어놨어요. 30인분 음식 이야기, 시어머니 허리 아픈 이야기, 재료비 80만 원 이야기까지. 경희는 듣더니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30인분을 내가 왜 해? 딸인데 어떡해. 딸이면 뭐? 딸이 엄마 건강 생각은 안 하고 30인분을 해오래. 그것도 시댁 식구들 먹을 거를. 그래도 시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시대. 허리 안 좋으면 배달 음식 시키면 되지. 요새 얼마나 배달 음식 좋아. 왜 친정 엄마를 고생시켜? 경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옆에서 채소 고르던 아주머니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정수가 내 말 들어. 너 이번엔 거절해.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하지만은 무슨, 너 손목 아픈 거 나 알아. 요새 병원 다니잖아. 그런 상태로 30인분을 어떻게 해? 경희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들이 전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음식을 미리 해서 가져가야 했거든요. 주방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LA 갈비 10kg가 싱크대에 가득했어요. 이걸 다 손질하고 양념하고 쪄야 합니다. 먼저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하나하나 손질했어요. 칼질을 할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을 계속했어요. 갈비를 다 손질하고 나니 손목이 부어올랐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다시 잡채 준비를 시작했죠. 당면을 삶고 야채를 채 썰고 고기를 볶고 중간중간 의자에 앉아 쉬면서 했지만 시간은 너무 빨리 갔어요. 오전 10시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아직도 하고 있어? 응. 거의 다 됐어.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주방을 나갔어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드디어 모든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잡채 대야 가득, LA 갈비찜 대형 냄비 2개, 각종 전 3단 찜통,
과일 대형 박스 2개. 차에 싣고 보니 트렁크가 가득 찼어요. 진짜 30인분이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서울로 향했어요. 은영이네 새 아파트는 강남 쪽이었어요. 30평대 브랜드 아파트였죠.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몇 명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은영이가 나와서 반겼어요. 그런데 뭔가 표정이 어색했어요. 응, 음식 다 가져왔어. 어디다 놔? 아, 주방에 놓으세요. 음식을 옮기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아이고, 사돈댁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음식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은영아, 음식 빨리 상에 올려. 사람들 오고 있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허리가 안 좋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옮기는 것도 직접 하시고 냉장고 문을 여닫는 것도 잘하시고 허리가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 그때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언니, 음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우리 엄마가 못하신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친정에서 해오시면 편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다행이라고? 편하다고? 누가 편한 건데요? 시어머니가 편한 거죠. 음식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손님 대접도 친정 음식으로 하니까. 체면도 지키고 돈도 안 들이고 고생도 안 하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댁 친척들, 시누이네 가족들, 남편 직장 동료들까지 정말 3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들이 상에 올라갔어요. 와,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잡채 진짜 맛있어요. LA 갈비찜 최고네요. 칭찬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손목 아픈 걸 참으면서 8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든 음식인지 시어머니가 손님들한테 말했습니다. 은영이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직접 다 준비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은영이가 준비했다고? 딸을 봤어요. 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정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해오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칭찬받는 걸 보며 손님들이 며느리가 효부네요 라고 하는 걸 들으며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배신감이었어요. 남편한테도 느껴본 적 없는, 시어머니한테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깊은 배신감. 내가 뭘 잘못했나? 딸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 착하게 산 게 잘못인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화장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둘째 딸 수진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나 다 봤어요. 시어머니가 언니가 음식 다 했다고 하는 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손목 아픈 거 참으면서 만든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진이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가요. 여기서 더 있을 필요 없어요. 안 돼. 은영이 체면이. 체면은 무슨, 언니가 엄마 체면은 생각 안 하잖아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언니도, 언니 시댁도. 결국 저희는 먼저 나왔어요. 은영이한테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간다고만 하고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도 수진이도 아무 말이 없었죠. 저만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정수가 다음부턴 안 해줘도 돼.
당신이 착한 건 알아. 딸들 사랑하는 것도 알아. 근데 이건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참았어. 은영이가 명절 때 친정 안 오는 것도, 엄마 생신날 못 오는 것도 참았어. 근데 이건 정말 아니야. 여보, 당신 손목 아픈 거 내가 몰라? 밤에 자다가 손목 붙잡고 끙끙거리는 거 다 알아. 그런 당신이 30인분을 만들었어. 그것도 딸을 위해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엄마가 만든 거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그게 제일 화가 나. 뒷좌석에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말이 맞아요. 언니는 너무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쯤 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딸이니까 받았죠. 엄마, 왜 그냥 가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도 그렇지. 손님들 있는데.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은영아. 네. 너. 엄마가 음식 만든 거 시어머니한테 말 안 했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내가 만들었다고 하던데 내가 정정을 안 하더라. 그게 시어머니 체면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은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아프고 힘들고 서러울 때가 있어. 엄마, 그게 무슨, 너 알아? 엄마가 너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났는지, 손목 아픈 거 참으면서 음식 만들었는지. 엄마, 80만 원이나 들었어. 재료비만. 근데 너는 그걸 내가 만들었다고 했어? 아니, 말을 안 했어. 시어머니가 거짓말하는데도.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저는 평생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었어요. 딸들한테는 더더욱.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내 시어머니 체면 지켜주려고 있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 엄마야. 너를 낳고 키운 엄마란 말이야. 엄마, 죄송해요.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부끄러워해야지. 친정엄마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내 자신한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내가 너무한 건가? 딸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나도 내 마음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 착한 엄마로만 살 필요는 없어. 그동안 저는 늘 참았어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왜냐고요? 그게 좋은 며느리고,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라고 배웠으니까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하지만 이젠 알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그냥 손해라는 걸. 착하게만 살면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언니한테서 연락 왔어요? 응. 어젯밤에. 뭐래요? 미안하대. 그래서요? 그래서 엄마가 말했어. 미안하다고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수진이가 웃었어요. 엄마, 멋있어요. 뭐가? 평생 참기만 하시던 엄마가 이제 할 말은 하시는 거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진짜 죄송해요. 은영이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시댁 눈치만 보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서러우셨는지. 앉아. 은영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집들이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음식 엄마가 다 해오신 거라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 효녀네. 친정어머니 잘 모시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해오신 거. 근데 일부러 자기 며느리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저는 놀랍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엄마, 저 이제 달라질게요. 은영아. 네, 엄마. 엄마는 내가 시댁에서 잘 지내기를 바래. 그게 엄마 마음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친정 엄마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은영아, 시댁 눈치 보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도 소중히 여겨. 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시댁도 행복한 거야. 딸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하지만 그건 내가 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란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어요. 착하게 사는 것과 무조건 참는 것은 다르다는 걸. 사랑한다는 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거라는 걸. 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내할 필요는 없다는 걸.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자는 참아야 한다. 엄마는 희생해야 한다. 며느리는 시댁을 섬겨야 한다. 하지만 이젠 달라야 해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도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자식들 때문에, 시댁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당신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착한 것과 호구가 되는 건 다릅니다. 사랑하는 것과 이용당하는 건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할 말은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서 그게 진짜 어른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엄마, 멋진 할머니가 되는 길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 나를 사랑해야지. 나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런 용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엄마라고, 할머니라고 참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빛나는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착한 엄마로만 살지 마세요. 당당한 엄마로 사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